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눈앞에 있는 요 이제 제본책이 제가 준비한 이건 특강 교재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가 할 내용은 8시간 동안 뭐 할까 진짜 대빵 고민했거든요. 할 게 없잖아, 8시간 동안. 8시간 동안. 근데 일단 여러분들 이게 수학하 2학기 내용이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참고로 이제 이번에 배울 게 집합과 명제라는 거예요. 이건 들어보시면 1학기는 여기 뭐 쓰고라던가 다 해봤잖아. 1학기는 컨셉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그런 느낌 맞나? 재훈아? 1학기는 약간 그런 느낌이 강해. 뭔가 알고 있던 거를 좀 더 추가하는 그런 느낌이라면 2학기는요 사실 모든 내용이 여러분들이 약간 새로울 수 있어요. 사실 얘도 아마 들어보시면 이런 게 수학인가? 이런 것도 수학입니다. 한번 설명드릴 거고 참고로 이 내용은 제가 어릴 때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습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별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중1도 할 수 있을 만큼 어렵지 않은 내용이고 지금부터 오늘 첫날인데 시간이 조금 지났으니까 바로 그냥 이제 시작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옆에 친구 연락 되세요? 안 해봤어? 일단 시작할게요. 자,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오늘 이제 선행 첫날인데 요게 이제 수학하가 총 3단원 돼 있거든. 오늘 목차 안 볼게요. 시간이 없어요. 3단원 중에 1단원 전체가 수록이 돼 있어요. 책 2권이고 또 한 말씀 드리자면 여러분들 한번 제본책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게 이제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2권짜리를 묶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여기 학원에 색지가 있으면 가운데다가 이렇게 좀 구분을 좀 잘 해주고 싶었는데 죄송한데 색지가 없어가지고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좀 넘기다 보면 아마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그런 페이지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둘 다 계산책이고 아마 지난번에 이제 중3 때 선행한 친구들은 이 책 좋아하실 거예요. 한 권은 날선명, 한 권은 만렙이고 둘 다 계산책이고 제가 만렙에서는 일부를 편집했어요. 저희가 다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일부 이제 그럼 맨 마지막에 그 페이지잖아. 편집을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숙제 문자 보내드릴 때 날선명 하면 앞에 거고요. 만렙 하면 뒤에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집합입니다. 자, 집합. 제가 이거 설명드릴 때 그리고 조금 빨리 할게요. 저희가 지금 정각까지 하고 조금 더 쉬는 시간 드릴 거라 빨리 하겠습니다. 집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새롭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냥 평상시에도 가끔 쓰는 말이잖아. 그치? 민석 언제부터 집합 써? 우리 이런 말 가끔 안 쓰나요? 특히 뭐 학교에서 뭐 어디 놀러를 갔어. 혹시 그때 막 집합하라고 하나? 그치? 그럼 집합하라는 게 쓴 거야 뭐 하라는 얘기야? 모이라는 얘기인가? 쉬운 말로. 자, 맞습니다. 지금부터 집합에 대해서 필기할 친구는 위에다가 한번 필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합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필기를 좀 도와드릴게요. 자, 집합은요, 수학에서 집합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방금 승우가 잘 말했지만 모여라. 자, 어떤 모임을 말합니다. 자, 어떤 모임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수학 시간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어떤 모임들을 전부 다 집합이라고 하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여기 4명이 모여 있잖아. 자, 이거는요 수학적으로 지금 집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모여 있으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평상시에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자, 예쁜 꽃들의 모임. 자, 예쁜 꽃들아 모여라 그러면 자, 이거는 좀 어때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런 말 쓸 수가 있잖아. 뭐 이렇게 키 큰 사람 모여라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수학에서는 이런 거를 다루기가 힘들겠지. 왜? 자, 수학은 기본적으로 명확해야 돼요. 이해돼? 얘는요 모임은 맞지만 여러분들 예쁘다는 거에 기준이 있을까? 사람마다 다르잖아. 자, 수학에서는 자, 여기 뒤에가 중요한데 바로 밑에 문제가 나와요. 관련 문제가. 자, 모임은 모임인데 자, 어떤 모임? 자, 여기에 이제 하나 추가할게요. 어쩌면 명확하게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모임들을 앞으로 집합이라 부르자가 일단은 집합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임 맞는데 대신에 저희가 이제 수학에서는 좀 명확한 거를 집합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왼쪽에 보시면 1번부터 문제 쭉 보이세요? 자, 여러분이 한번 여기 있는 것들 보시면서 1번부터 OX 문제입니다.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아닌 것은 X 이렇게 써 있는데 자, 이제 어떤 걸 고르시면 된다고요? 딱 읽었을 때 뭔가 명확하면 집합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자, 풀어볼 시간 드릴게요. 자, 1번부터 혹시 뭔가 느낌이 제가 좀 연필이 있긴 한데 이게 약간 이제 상태가 좀 계속 그러긴 한데 괜찮을까요? 요게 좀 상태가 약간 그래가지고 네. 아닙니다. 아니 혹시라도 뭐 필요하시면 요것도 제가 좀 이렇게 자, 한번 골라보셨나요? 자, 집합이 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볼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자, 1번. 자, 작은 짝수의 모임은 자, 이거 재우나 집합일까? 아니요. 자, 뭐 때문에? 작은. 자, 그냥 어렵지 않아. 딱 읽었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사람과 쟤랑 같은 말이 나오면 집합이에요. 수학에서는. 근데 이거는 작다는 게 사람에 따라 사람들 자 이거는 작은 건가? 일단 좀 잠깐 보긴 하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 같은 것도 짝수인데 작은 거냐 물으면 애매하단 말이야. 왜? 얘보다는 큰 게 맞는데 1000보다는 이게 훨씬 작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애매한 것들을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2번은요, 승우야. 얘는 어때? 얘는 집합 맞겠지. 왜 이런 거는 이제 딱 모여라 그러면 다 모이잖아. 깔끔하게. 뭐 이런 것들을 말한다라는 거야. 자, 한 번 더. 3번은요. 3번은 민서가 요거는 혹시 집합인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얘는 누가 모여요? 1부터 9까지 맞나? 이런 식으로 명확한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올라가서 자, 그 다음 내용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원래는 이제 좀 더 하고 싶지만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임인 것도 알겠고 이제 뭔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걸 앞으로 수학에서 집합이라 부를게요. 그런데 이제 더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지금 저희 여기 반 예를 들어서 여기 반이 예비 5일 반 얘는요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 학생들이 모여 있잖아. 예를 들어서 민석이, 승우, 그 다음에 재훈이,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가연이? 아연이? 아, 네. 오케이. 좀 헷갈려요. 사실 이게 가끔 옛날에 그런 적 있는데 그 같은 시기에 들어왔는데 약간 이름이 좀 비슷하면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 아연이까지. 자, 이렇게. 자, 혹시 모여있는 거 보이세요? 자, 이렇게 쓰면 뭐 좀 보이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집합을 또 표현하는 기호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그 기호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첫날이니까 뭐 기호라던가 용어들을 좀 많이 배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게 현실이거든. 어차피 현실에서 쓰는 표현들인데 자, 우리가 집합에서 보통 이게 이제 집합의 이름이잖아. 어쩌면. 자, 이제 밑에 보시면 보통 우리가 수학에서 이름을 쓸 때는요. 보통 대문자. 어떤 대문자를 통해서 많이 표현해요. 뭐 예를 들어서 집합 A, 이 집합 A 이렇게 B, C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다른 것도 가능한데 보통은 대문자를 쓴다는 거. 그리고 자, 저희가 이제 여기 보시면 안에 이제 이렇게 한 명씩 뭐랄까 이런 구성원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쓰는 말로는 이런 구성원들을 보통 이제 여기서는요 소문자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냥 교재에서는 그렇게 쓴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 제가 요게 이제 같은 모임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렇게 선을 하나 그었잖아. 물론 바로 다음 장에 요렇게 하는 표현법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요, 기본적인 표현법은 요렇게 쓰지 않고, 자, 요게 이제 한 모임이다 라는 의미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중괄호, 자, 중괄호를 써요. 자, 얘는 소문자,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밑에 보시면 아마 요렇게 생긴 기호가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어쩌면 요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말로 해볼게요. 자, 이 집합의 이름은 뭐다? 이제 A라는 집합에 자, 누가 모여 있다고요? 이렇게 A, B, C, D가 모여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하나만 더. 자, 이제 용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 방금 제가 구성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수학 시간이니까 조금 더 멋있는 말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또 이제 이런 거 한 개 한 개를 지칭할 때 보통 저희는요 앞으로 원소라고 불러요. 자, 요걸 이제 우리가 각각을 원소라고 불러요. 여기서는 구성원, 여기서는 원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아연아, 원소가 몇 개 있지? 4개 있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하나만 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밑에 있는 문제 풀기 전에 그냥 비교하면서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저 왼쪽에 보시면 지금 저희 반의 승호는 구성원이죠. 자, 구성원인데 자, 지금 저희 반에 여러분들 철수라는 친구는 없죠? 구성원이 아니지. 그치? 그걸 나타내는 기호가 또 하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이상한 기호 하나가 뭐냐면요. 자, 어렵지 않아. 그냥 사실 외우시면 돼요. 자, 여기 집합으로 소개를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 A는 요 집합 A의 구성원 원소죠. 자, 앞으로 원소다라는 기호로 자, 이런 식으로 씁니다. A가 여기에 원소다. 자, 앞으로 제가 가끔 삼지창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원소다라는 기호예요. 그럼 자, 지금 여기 집합의 재우나 2라는 거는 들어있나? 아니요. 2라는 거 여러분들 안 들어있지 지금. 자, 원소가 아니다는 느낌 오세요? 2가 A의 원소가 아니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하고 문제 풀어볼게요. 자, 집합에서 또 대문자로 이름을 많이 씁니다. 소문자로 요 구성원들 원소라 부를게요. 그리고 이렇게 딱 쓰면 아, 이제 그런 말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고 요 기호는 원소다 라는 기호라면 요 기호는 원소가 아니다. 구성원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9번부터 12번까지 문제 보이시나요? 자, 9번부터 12번까지의 문제를 보시면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원소다, 원소가 아니다. 자,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연이가 집이 동탄자고 있나? 아니요. 아, 여기 저기 안윤경 쪽에? 네. 그럼 동탄인 게 가연인 거지. 네. 아,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멀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 일단은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오늘은 끝날 때까지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미 우리가 집합이라는 거는 뭐 대충 알고 있잖아. 그런 느낌인데 이제 수학적으로 집합은 뭔지 이제 기호랑 용어랑 뜻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9번 문제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A가 여기에 원소죠. 그렇죠. 원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삼지창을 쓰면 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D가 여기에 원소가 아니잖아. 자, 이런 경우는 이렇게 아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별로 어렵지도 않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자, 느낌 오세요. 요거 13번, 14번만 해볼까? 자, 이번 문제는 이제 집합을 이렇게 대놓고 안 알려주고 첫 번째 문장에 쟤네들이 모여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제 바로 다음 장 내용이 살짝씩 나오고 있어요. 이제 집합을 또 표현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위에처럼 대놓고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다 나열되어 있는. 밑에처럼 나열되어 있지 않고 어떤 설명만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읽고 설명을 나열을 해보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혹시 이거 승우야, 요 집합에는 누가 모여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거 맞나요? 이렇게 그냥 아무래도 얘보다 내가 낫겠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이제 보고하시면 됩니다. 한 번 더. 그럼 13번은 원소 내용.
원소다. 13번을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음 장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는 제일 처음이라서 기본적인 집합의 뜻과 몇 가지 용어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음 장. 여기 가보시면 사실 이미 방금 전 장에서 뭔가 좀 이런 거 맛을 좀 보고 왔는데, 자, 집합을 표현하는, 어쩌면 필기해 볼게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집합을 표현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그럼 방금 이거 셋 다 보신 거 기억나세요? 사실 이미 방금 견장에서 이 세 가지를 보고 왔어요, 저희가. 자, 적으세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말들도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희끼리 대화할 때라던가 문제에서 요 말을 쓰니까. 첫 번째 방법은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 계속 이렇게 나왔었지. 위에 문제 풀 때. 맞나? 자, 이 방법을 앞으로 원소 나열법이라 부를게요. 자, 말 그대로 얘는 지금 민서가 원소가 다 어떻게 돼 있어? 다 한 개씩 나열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제 이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 아마 가장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왜?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요. 두 번째. 자, 혹시 방금 전장에서 이것도 저희 보고 온 거 아세요? 이 표현도. 자, 바로 전 문제가 뭐였냐면 12의 양의 약수가 모여있다. 그 문제 기억나세요? 자, 그것처럼 두 번째 표현법은요. 일일이 나열된 게 아니라 써보세요. 자, 어떤 조건을, 어떤 설명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앞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12의 약수라고 나왔잖아. 이런 식의 설명으로 알려주는 방법이 존재한다는 거야. 자, 앞으로 이런 방법을 조건,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조건 제시법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자, 근데 앞장과 달라진 게 있지. 앞장에서는 얘만 나왔잖아. 근데 앞으로 조건 제시법은 이렇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얘는 지금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한 번 더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앞에 보시면 X라는 게 하나 써있지. 자, X. 그리고 가운데 이렇게 선함기가 있어요. 이렇게. 자, 얘를 읽으실 때, 여러분 바코드 알죠? 그 바코드의 그 바라고 읽으시면 되고, 자, 해석을 조금 하자면, 요 자리는요, 무슨입니다? 요 자리는 지금 요 집합에 누가 모여 있는지를 알려주는 자리예요. 다시. 지금 요 자리가 X란 말은 뭐야? 말로 하자면 X들을 모아놨다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필기하자면 요 자리는 누가 모여 있는지, 자, 누가 모여 있는지 자,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X들을 모아놨다는 거면 X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그거에 관한 설명이 요 바 뒤에 나옵니다. X가 뭔지가. 이해돼? 그래서 뒤에 써보자면 X는 뭐다? 자, 6의 양의 약수다. 참고로 말하자면 혹시 여러분들 자꾸 왜 이 말이 나오는 줄 아세요? 그냥 6의 약수로 하면 안 돼. 자, 엄밀히 말하면 있잖아. 원래 너네가 아는 약수는 양수만 생각하는데 원래 여러분들 적으세요. 자, 방학인데 왜 이렇게 피곤해하지? 뭐 하다 보면 자, 이거 또 약수입니다. 원래 약수라는 말은요 음수도 가능해요. 이해돼? 그러니까 좀 더 엄밀히 하고자 음수 빼고 양의 약수, 양수만 써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자, 요 자리가 이제 뭐가 나오는 자리다? 요 자리가 이 x에 관한 설명, 어쩌면 이 자리가 이 x에 관한 설명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장에서 제가 이 말을 했는데 앞으로 가급적이면 조건 지시법이 나오면 뭐를 자, 왼쪽에서 배운 원소 나열법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왜? 얘는 사실 이 해석을 좀 해야 되고 원소가 잘 안 보여요. 이해돼요? 자, 이제 해석을 하는 요 방법으로 많이 바꿀 거다.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얘네끼리 바꿔봐라 그런 문제가 나와요. 그 세 가지 표현법을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요것도 아까 여러분 본 적 있죠? 제가 처음에 그 예시 들 때, 우리 반 스무 예시 들 때 이걸 말했는데 자, 이렇게도 씁니다. 실제로 이름은 이제 앞으로 이런 방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 불러요. 참고로 요 벤은요 어떤 수학자 이름입니다. 수학자 이름을 뒀다 가지고 벤이 만든 다이어그램. 혹시 여러분 영어에서 다이어그램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사실은 어떤 도형 같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모임을 어떤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을 보통 벤 다이어그램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꼭 원이 아니도 괜찮아요. 어떤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식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내려가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왼쪽 문제, 자, 17번, 18번, 자, 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17번, 18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서 우리한테 뭘 요구한다? 이것들 한번 원소 나열해볼래? 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소 나열해볼래? 자,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식을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이런 방식을 아연아 뭐라고 부른다고 앞으로? 이렇게 주는 방식을? 그 말도 할 수 있길 바래요. 조건을 주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는 앞으로 해석을 해야 되고, 어쩌면 원소 나열법이 그거에 관한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선호하는 건 앞으로 원소 나열법입니다. 물론 때때로는요,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을 때도 있어요. 나열하기 힘들 때는 별 수 없이 저걸 써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나열하잖아요.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17번은요 16의 양의 약수니까, 자, 어떻게 쓰면 돼? 약수니까 1, 2, 4, 8, 16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참고로 여러분들, 선생님 혹시 저는 이렇게 썼는데 순서가 바뀌는 건 괜찮나요? 같은 겁니다. 같은 거고, 대신에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예쁘게 정리해서 쓰는 게 좋겠죠. 자, 한 번 더. 자, 18번 문제는요. 자, x바. 자, 한번 읽어볼게요. x들을 모아놨는데, 자, x가 뭐냐면 이런 걸 x라고 할게요. 자, 뭐 5에 역시나 양해란 말 붙는 거는 원래 마이너스 5 이런 것들도 배수가 맞아요. 양수인 것들만 모아놨다 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 여기 안에는요, 승우야, 여기 안에는 원소가 몇 개 있지? 여러분 엄청 많을까?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써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쓰십니다. 자, 이렇게 적당히 몇 개를 쓰고 보통 땡땡땡을 씁니다. 근데 하나 주의할 점 말해줄까? 여러분 저 보세요. 이거 있잖아. 지금 저는 한 3개는 썼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들 이렇게 하는 건 어때요? 이건 재훈아 좀 이렇게 쓰는 건 어때? 괜찮을까? 뒤에 뭐는지. 그쵸? 이건 안 되겠지. 이게 이제 많을 때도 이렇게 땡땡땡 춤을 칠 건데 몇 개는 써줘야 돼.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2개 정도는 어때? 그러니까 사실 이게 몇 개까지 정해질 건 없는데 명확하게 개인적으로 한 3개, 2-3개 이상은 쓰길 바래요. 1개는 절대 안 됩니다. 1개는요 그 다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 식이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내려가서 밑에 있는 21번 문제. 자, 얘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 집합의 3가지 표현법을 소개해드리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대화할 때 이런 표현법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해서 대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급적이면 원소 나열법을 제일 좋아할 겁니다. 왜? 제일 잘 보이니까요. 자, 21번 문제. 자, 얘는 그러면 승우야, 여기 집합 안에 원소 나열 뭐 쓰면 돼? 자, 아마 이렇게 쓴 친구 있을 것 같아. 자, 이거 첫날이니까 몇 가지 약속들을 정해드릴게요. 자, 여기 지금 PP 겹치죠? 자, 이럴 때는요, 집합에서는 하나만 쓸게요. 다시.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게 나올 때는요, 집합에서는 하나만 쓰는 게 원칙입니다. 왜요, 쌤? 글쎄요,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기본 원칙은 아시겠죠? 이렇게 쓴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보통 이제 정말 시험 대비를 한다고 치면, 이거를 진지하게 배운다고 치면, 첫 번째 이제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자, 이거. 자, 위의 문제를 반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시겠어요? 이제 사실 조건 지시법을 나열하는 건 좀 쉬운데, 거꾸로 나열된 걸 조건을 주는 게 약간 여러분이 어떤 뭐랄까? 센스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얘네들과도 공통점을 파악을 먼저 해야 돼. 그러니까 뭔가 모여있으면, 아까 말했지. 애매하게 모여있을 리는 없어요. 수학 시간이거든.
사실 뭐가 애매하진 않을 거야. 뭔가 분명하게 이유가 있을 거고 공통점이 있을 건데 어차피 조건 지시법을 쓰려면 그 공통점을 꺼낼 줄 알아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자, 22번 문제는 혹시 아연아 여기 안에 공통점이 뭘 것 같아요? 3의 배수들이 모여있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쓴다고? 자, 이거 한번 좀 어색하지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맨 앞에 일단 x를 쓸게요. 그러니까 조건을 바로 쓰면 안 돼요. 보통 원칙이 여기 바코드 앞에 누가 모여있는지 먼저 언급을 합니다. 자, 여기는 x를 모아놓을 건데 자, 이 x가 뭐라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의 배수인데 위에서 자꾸 양의 배수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저희도 한번 써볼까요? 3의 양의 배수다. 뭐 이렇게 쓰시면 얘를 저렇게 하시면 이게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람마다 어쩌면 다르게 표현도 가능해요. 일단 말만 되면 돼요. 어떤 식으로든. 자, 밑에 있는 23번에 자, 이런 걸 어떻게 표현하지? 자, 이런 거. 자, 혹시 이거 민서가 한번 말로 표현해 볼래? 이거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너무 잘했는데? 너무 좋은데요? 자, 혹시 들으셨나요? 자, 여기 이제 민석이 아이디어인데, 자, x가, 자, x를 모아놓을게요. 자, 어떤 x를? x는 100 이하의 자연수.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 가능하고요. 자, 제가 한번 해볼까요? 이건 어때요? 그러니까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혹시라도 다음 시간에 숙제 검사하시고 오실 때 좀 답안지랑 달라도 말만 해도 됩니다. 자, 이건 어때요? 자, x가, 자, x들을 모아놨는데, 우리가 부등식을 알고 있잖아. 자, 이거인 자연수는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이거를 해도 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해돼요, 제가 하는 말? 그러니까 여기 사실 어쩌면 또 그닥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어떤 그런 규칙을 파악할 수 있는지를 요구합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25번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 25번은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저 친구가 튀어나올까요? 그러니까 말만 되면 돼요.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는 이 방향을 연습을 좀 원래 해야 됩니다. 조건지시법을 나열하는 건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제 원소 나열법을 조건으로 바꾸는 걸 가끔 할 건데 이 방향도 한번 이해를 해보시기 바래요. 자, 2, 3, 5, 7. 뭔가 느낌 오지 않아요? 2, 3, 5, 7. (2, 3, 5, 7입니다. 오늘 안 오시는 건가요? 일단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재윤아, 얘 혹시 어떤 공통점 보이세요? 못 찾았어요. 혹시 이거 아연이는 알겠어? 소수. 그치. 근데 그냥 소수라서 다 튀어나오잖아요. 좀 뭐라고 쓰면 좋을까, 친구? 무슨 소수? 자, 이거 어때요? 자, 얘는요. x가, 자, x에는 소수는 맞는데 그냥 소수라고 하면 무한계예요. 그치? 자, 무슨 소수? 이거 어때요? 적당하게 이제 제한하는 거지 뭐. 10 이하의 소수, 혹은 9 이하의 소수, 혹은 8 이하의 소수, 혹은 7 이하의 소수. 이해돼? 자, 11은 안 돼요. 11 이하면 11 들어가고 11 쓸 거면 11 미만의 소수. 뭐 이런 식으로. 이해돼요? 자, 그런 걸 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표현법입니다. 자, 얘는 너무 쉬우니까 딱 두 문제만 풀게요. 자, 27번, 28번.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벤 아저씨가 만든 어떤 도형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장에서 제일 처음 소개드릴 때 했던 그 방식도 실제로 있는 방식이라는 거야. 이해돼? 사실 이 방식은 뭐가 좋은데였어요? 이 방식은 나중에 이제 뒤에서 집합끼리 막 계산 같은 걸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엄청 좋을 때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써볼게요. 자, 일단은 처음이니까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통은요, 이 집합의 이름을 맨 위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동그라미를 좋아하는데 꼭 동그라미가 아니어도 네모도 괜찮고 사타 괜찮아요.
보통 동그라미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A, B, C를 안에다가 쓸 건데 사실 이게 있잖아. 저는 대학교를 수학 교육을 전공했잖아요. 이게 원래 그 당시에 하나 배운 게 제가 있어요. 일단 답안지에는 이 A, B, C를 이렇게 아마 쓰면 돼요. 저거를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제가 대학생 때 배울 때는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쓰냐면 원래는 이거는 관심 있으면 들어봐. 사실은 큰 상관없어요. 지금 배울 때도.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렇지. 자, 요게 일단은 어떤 세 점을 좀 찍어주라고 얘기해요. 사실. 저기가 세 개면 세 점을 찍어주고 얘네들한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어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자, 밑에 있는 거, 자, 조건 지시법인데 조건 지시법은 가급적이면 원소 나열로 바꾸시라고 했습니다. 자, 바꿔보시면요. 안녕하세요. 오늘 첫 수업인가요? 네. 저거 특강만 왔는데. 특강. 네. 좀 늦게 왔네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앉아보시겠어요? 그래요? 뭐 편하게 앉으시는데 좀 시작을 일찍 해가지고 자, 뭐 편하게 앉으세요. 맞다 특강. 자, 이거 원소나열 해보시면요 1, 2, 3, 4 맞나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B네요. 자, 이렇게 벤 다이그램으로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다음 장은요 이제 뭐 너무 쉬워요. 사실 기본적으로. 자, 우리가 이제 이번 페이지는 또 집합의 종류를 좀 구분할 건데 이미 아마 느낌 오실걸요? 여러분들 여기 위에 보시면 일단 이 친구는 잘 모르겠지만 자, 왼쪽에 두 개 보이세요? 자, 집합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필기 드릴게요. 자, 집합을 어떻게 분류할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유한집합. 유한집합이라고 해서 이제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요, 무한집합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무한집합, 유한집합 차이점 느낌 오세요? 차이점? 자, 요거 혹시 승우야, 느낌의 유한집합은 뭐가 유한집합입니까? 유한. 안에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데 끝이 있는 걸 유한집합이라 부를게요. 무한집합은 반대로 엄청 많은 거 있잖아. 아까 뭐 자연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부르죠. 끝. 자, 문제 풀게요. 자, 왼쪽에 내려가시면 여기 이제 몇 가지 집합들을 주고 저희한테 이런 걸 묻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세 문제 풀어보시겠어요? 자, 여기 위에 써있지만 유한집합은 유, 무한집합은 무.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유한집합은 유, 무한집합은 무. 세 문제. 자, 여러분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바로 가볼까? 재훈아, 여기 있는 31번 얘는 유한집합일까 무한집합일까? 아니요. 얘는 무한이겠죠. 4의 배수는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자, 32번에 15의 약수는요. 자, 이거는 승우야. 유한이야 무한이야? 유한이겠죠. 자, 33번에 자, 아연아, 요거는 유한일까 무한일까?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쌤 엄청 많은데요. 자, 많긴 하지만 끝이 있잖아요. 차이점 아시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계속 이런 식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집합과 명제는 말했지만 중1 때 배운다고. 저 어릴 때. 그러니까 그만큼 그냥 할만해요. 내용 자체가. 근데 이게 원래는 수학이 기본이야.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가보시면요. 또 기호 한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지금부터 이 기호에 대해서도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특별히 봐봐. 적으세요. 자, 유한집합에는 33번이 유한집합이었잖아. 자, 요 두 문제를 통해서 오른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끝이 있다고 했지. 그치? 여러분, 끝이 있으면 자, 이걸 물어볼 수 있겠네. 자, 재훈아, 여기 33번에 집합은 끝이 있거든. 자, 얘 원소가 몇 개 있어요? 9,999개 맞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 번 더. 자, 32번도 여러분들 끝이 있잖아. 얘도 유한이잖아요. 그 여기에는 민서가 원소가 몇 개 있지? 한번 세볼래? 1, 4, 5, 15. 나이를 드릴까요? 자, 1, 4, 5, 15. 이렇게 4개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원소가 몇 개인지를 또 물어보는 기호 하나가 나와요. 이제 오른쪽에 그 문제가, 자, 적으세요. 자, 기호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요런 기호가 딱 나오면요. 자, 해석을 해볼까요? 자, 요 자리는 이제 아시는 그 집합의 이름입니다. 어떤 집합? 그러니까 요 집합의 자, n이 뭐냐면요. 혹시 여러분들 그 영어에서 넘버 뭔지 아시죠? 그리고 제가 영어를 좀 까먹었지만 혹시 the number of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뭐의 수 맞나? 몇 개인지? 자, 요게 이제 A의 원소가 몇 개냐? 자, 그런 기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오른쪽 가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39번, 40번 이제 이런 것들을 풀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39번, 40번입니다. NA는요, 이제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몇 개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보통 뭐 넘버라고 불러요. N. 뭐뭐의 수.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 그런 거야. 다시 말하지만 너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집합이랑 대충 느낌 알잖아요. 새로운 용어랑 기호 정도를 좀 숙지를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바로 가볼까? 그럼 39번 문제, 자, 요거 질문은 자, 넘버 얼마죠? 자, 여러분 요거 쓸 때 있잖아요. 6개. 자, 개는 안 써요. 6만 쓰면 됩니다. 나중에 한 하루 정도는 아마 이 넘버랑 관련된 얘기를 할 날이 올 거예요.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뜻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40번은요. 혹시 요거 아이언아차 이거 넘버 얼마일까요? 50개 맞을까? 요게 아마 짝수만 다 모아놨으니까 50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할 수 있겠죠? 밑에도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만 더 해볼까? 자, 밑에 내려가서 45번, 46번 자, 요거 2개 한번 넘버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할 거 거의 끝나갑니다. 일단 오늘 준비한 거는 다음 장에 있는 내용까지만 딱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아시겠죠?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2학기 내용이 그래 좀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에서 2학기는 어렵지 않으니까 1학기 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1학기 거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해돼? 1학기 거는 이렇게 해서는 이 정도가 아니야. 더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여기는 자연스럽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45번이 오늘 배운 조건지시법이라는 방법이고 한 번 더 말로 해석하자면 어떤 x들을 모아놨는데 자, 어떤 x? 자, 이거를 만족하는 x를 모아놨다. 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 느낌 오시죠? 이 조건 자리에 여러분 뭘 넣는 줄 아세요? 고1 때 배웠던 걸 요 자리에 넣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집합이 보통 고1과도 많이 연결이 돼요. 요 자리에 저희가 배운 곱셈 공식 같은 걸 잘 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고요. 아시겠죠? 자, 해볼 건데 혹시 요거 그럼 한번 원소 나열을 해보시면요. 혹시 이거 승우야 여기 안에 뭐 들어있는 줄 아세요? 쭉 말할 수 있겠어? 어허 그럼 요거 맞을까? 저희가 참고로 아마 배운 칙을 알겠지만 수학상 뒷부분에서 얘를 배웁니다. 얘 푸는 법을. 근데 아직 안 배웠는데요. 그래도 할 수 있잖아요. 어차피 정수니까 몇 개 넣어보시면 알 거라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어쨌든 자, 총 몇 개 있다? 5개가 있으니까 이제 넘버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자, 요게 뭐라고요? 원소가 몇 개 있냐? 그런 기호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밑에 있는 문제 자, x는 7로 나누어 떨어지는 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자, 이 말의 뜻이 민서가 뭐라고? 그냥 말 그대로 딱 떨어지는 그런 50 이하의 자연수가 누가 있는지 혹시 요거 아연이가 한번 도와줄래? 자, 나열하면 누구 들어있을까요? 7, 13, 어허. 21, 어허. 28,
그쵸. 제가 먼저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뭐가 있다? 그럼 7의 배수들이 떨어지겠네요. 떨어지려면 7의 배수만 가능하잖아. 이렇게 해서 자, 넘버 몇 개 있는지 해보시면 자 7개다.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내용. 사실 이 내용은 제가 원래 이제 2학기 원래 수업 때라면 이 앞에서 딱 끝나기 깔끔하게 해요. 저희가 특강 때 이제 이걸 좀 하려면 생각보다 조금 이제 안 깔끔해도 좀 더 하고 끝내야지 이제 8시간 만에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장 가보시면요. 이제 위에 용어 하나가 또 추가가 되는데 사실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용어는 처음 보지만 너네 주변에 이런 상황이 존재합니다.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제가 수업할 때 좀 이제 좀 스타일이 있어요. 특히 뭐 비유 같은 거 되게 좋아하고 뭔가 이제 어떤 스토리를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공부할 때 그냥 주입식은 아마 힘들 거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해를 해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는 이런 상황이 뭐가 있냐면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반이 있죠. 제가 아까 처음 집합 설명할 때 어떤 반으로 설명했어. 모임. 자 혹시 민석이 몇 반이에요? 3학년 9반. 자, 제가 지금 이제 안화중학교 3학년 9반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치? 자, 요게 이제 아까 말한 벤 다이그램 실제로 있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모여 있을 거 아니야. 뭐 한 몇 명. 그 중에 한 명이 민석입니다. 뭐 더 있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이 어쩌면 보기에 따라서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맞지? 그치? 근데 혹시 이거 말고 민석이가 들어있는데 더 큰 범주 없을까? 어쩌면? 여러분들 어쩌면요 이거 어떠세요? 민석이는 지금 제가 지금 여기에 9반만 쓸게요. 근데 어쩌면 민석이는 안화중학교 3학년이라는 좀 더 큰 소속이 있다면 거기에도 포함되는 거 맞나?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 3학년 안에 들어있잖아요. 어차피 3학년 안에 9반이 있는 거고 그 안에 너가 있는 거잖아. 자, 더 크게 가자면 혹시 안화중이라는 이 더 큰 범주 안에 들어있는 것도 맞나? 보기에 따라서. 자, 이번 페이지는 이제 이런 걸 하겠다. 자, 그런 페이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용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어쩌면 각각을 저희가 집합이라 부르겠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가끔 상황에 따라서 뭐 집합들끼리 관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이해돼?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이 용어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지금 9반이 3학년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러면 자, 앞으로 9반을 3학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부를 거예요. 말 그대로 부분, 그 안에 부분으로 들어있는 집합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여기 지금 안화중학교에도 9반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럼 9반은 안화중학교의 부분 집합도 되는 거예요. 이해돼? 자, 한번 써볼게요. 말로 하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9반이 3학년의 부분 집합이다. 자, 앞으로 이렇게 저 용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자, 역시나 기호 한 가지를 소개를 드릴게요. 우리가 또 수학 시간이니까 이 부분 집합이다라는 기호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 기호는요, 자, 어떻게? 자, 제가 든 예시가 이거니까 저 예시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9반이라는 집합이 여기에 부분 집합인 거잖아. 쏙 포함되는 거잖아요. 자, 앞으로 부분 집합이다라는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이해돼? 자, 혹시 앞에서 여러분들 삼지창 기호 기억나세요? 그거는 무슨 기호였지? 그거는 원소다라는 기호였잖아. 그치? 근데 앞으로 부분 집합은 그래서 이제 이게 시험 문제로 바뀌면 부비가 막 섞여 나와요. 또 내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잘 쓸 줄 알아야 돼. 다시 집합끼리 포함 관계는 삼지창이 아니에요. 이렇게 두 개로 이지창으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를 자 대문자 기호로 바꾸자면 밑에 가보시면 이런 걸 해봐라 이제 나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지. 근데 하나 더. 그럼 여러분들 느낌 와 부분 집합이 아닐 때가 있을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자 바로 문제입니다. 밑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자, 요 집합은요,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일까? 승우야?
이 포함될까? 안 될까? 혹시 여러분 안 될 것 같으세요? 누구 때문에? 누구? 여기 1이 있잖아. 여기 없죠? 제가 한 개밖에 없는데 예외를 해주면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부분 집합이려면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원소가 뒤에 다 포함될 때만 부분 집합이다 라고 부를 겁니다. 한 개라도 그런 게 안 되면 일단은 포함되는 건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럴 때는 기호로 이렇게 쓴다는 점.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관련 문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제 왼쪽에 쭉 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가운데쯤에 보시면 어떤 51번에 용어 하나가 기호 하나가 또 추가로 있을 건데 그거는 이제 원래 앞장 내용인데 여기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내려가서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사실 47번은 이게 좀 첫 문제로 나오기 조금 거시기 한데 일단은 한번 왼쪽 거 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어떤 포함 관계를 저 기호가 이제 집합끼리 포함 관계를 쓸 때는 제를 쓴다는 거예요. 다시 원소랑 집합의 관계는 삼지창이에요. 집합과 집합과의 관계는 저렇게 이지창을 쓴다는 거예요. 그거 구분을 하는 게 올해 2학기 시험 문제입니다. 바로 다음 장에 나와요. 그 문제가. 자,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보시면요, 뭐 이제 그냥 어렵지 않아. 딱 보시고 이게 이제 다 들어가. 그럼 이거 맞는 거고 안 들어가는 게 하나도 있네. 그럼 이제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자꾸 비유를 들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 이미 이런 상황들은 많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디에 소속이 안 되고 살 수는 없잖아. 다 모임이 있어. 너네 집에도 모임이 있잖아요. 가족끼리 모임, 집합입니다. 이해돼? 근데 여러분들 가족이 요 안화중학교의 부분 집합은 아닌 거지. 이해돼? 부분 집합이려면 어쩌면 그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말고 어머님, 아버님 안 들어가잖아요. 부분 집합이 아니고. 그럼 말하자면 뭐지? 어쩌면 우리가 쓰는 말로는 부분 집합이 아니다는 게 관련이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한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엄마야. 엄마는 안아준과 관련 없다는 거지. 그렇게. 자,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요거 여러분들 사실 47번은요. 이게 약간 어쩌면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내용인데 일단 이거는 사실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둘 중에 한 개를 써야 되거든요. 일단은 자 써있죠? 이 중에 한 개를 쓰라고 써있잖아. 자 굳이 쓴다고 치면 자, 얘는 혹시 재훈아 뭐를 써야 될까? 부분 집합이다? 아니다. 뭐가 맞을까요? 자, 여러분 이거 아마도 이렇게 쓴 친구들이 전부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요거 지금 A가 여기 있네. 그치? 근데 자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첫 문제로 나왔잖아. 근데 이게 첫 문제면 안 돼요, 이 생각에. 이건 약간 뭔가 하나 걸려있어. 자, 왜 아닌 줄 아세요? 자, 이게 이제 다음 시간 내용인데 맞대기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요 기호는요. 이 기호는 언제 쓰는 거냐요? 왼쪽에도 집합이고 오른쪽에도 집합일 때 쓰는 기호예요. 다시 이 기호는 누구끼리? 집합끼리 포함관계를 보고 싶을 때 쓰는 기호예요. 다시 자 우리가 앞서 배운 자, 필기할 시간 필기하세요. 앞서 배운 요 기호 있잖아. 혹시 이 기호는 언제 쓰는 기호인 줄 아세요? 왼쪽이 뭐일 때? 이 기호는 맞아요. 왼쪽이 어떤 원소였었고요. 까먹은 식으로 보고 오시면 알 겁니다. 그 당시에는 요 왼쪽이 원소 어떤 알맹이가 하나 나오고 오른쪽이 집합일 때 쓰는 기호라고.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얘는요. 정답은 이건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별로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하나 골랐으니까 이걸 고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거는 집합이 아니란 말이야. 여러분 얘는 지금 원소고 얘가 지금 집합이란 말이야. 이게 다음 시간에 해야 될 작업이야. 이거 두 개를 섞어내면 헷갈리면 안 돼요.
헷갈릴 게 없어. 왼쪽이 누군지를 보셔야 돼 사실. 그래야 이제 그거에 따라서 기호를 쓸 거란 말이지.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는 이게 이제 퍼펙트한 정답이에요. 이렇게 쓰면 맞는 거잖아. 그렇지? A는 원선을 맞는 거잖아. 하지만 사실은 부분 집합은 애초에 집합이 아니니까. 집합이려면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있으면 집합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이유에서 아니다 라는 겁니다. 조금 문제가 별로긴 해요. 첫 문제 치고. 자, 두 번째 문제부터는 별로가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이거 혹시 아요나 어떻게 될까요? 부분 집합일까? 자, 어떻게 하기래요? 전부 다 들어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다 들어있잖아. 부분 집합입니다. 자, 한 번 더. 자, 밑에 있는 예를 들어서 50번 문제는 자, 승우야, 부분 집합일까? 아니죠. 이거는 아니다.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바로 이어서 51번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적으세요. 자, 이 51번의 기호가 원래 이 책에서는 바로 앞장에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아침 먹고 땡 이거 뭐야 이거? 자, 요 기호가 이제 집합에서 실제로 쓰는 기호인데 자, 이거는요 이름부터 자, 이 친구의 정식 이름은 집합은 집합인데 앞으로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자, 공집합. 자, 이 공자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영어 좋아하는 친구는 영어에서는 이거를 말하고요. 혹은 저희가 쓰는 말 중에 비어있다. 뭐 공복 있잖아. 그 공자입니다. 즉, 이 집합은 뭐다? 말하자면 비어있는 집합. 비어있는 집합. 자, 말하자면 비어있는 집합이에요. 그리고 굳이 표현하자면 실제로 가끔은 공집합을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뭐 없는 집합이에요. 이해돼?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반에 모여라 했더니 아무도 모르는 상황. 여러분 사실 이런 게 있잖아. 이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이 여러분들 자, X가 자, X가 1보다 작은 자연수라고 쓰면요. 여러분들 이 집합에는 누가 들어올까요? 자, 이거 혹시 아연아 이 집합에 누가 들어와? 있을까? 못 들어오지. 그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 수가 있다고. 이해돼? 예를 들어 여기 반에 키 2m 이상만 들어와. 우리 아무도 못 들어와요. 이해돼요? 자, 앞으로 그런 거를 공집합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해돼? 그리고 자, 어차피 이제 이 공집합은 왜 배우냐면 나중에 뒤에서 어떤 계산 같은 걸 내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이 공집합은요. 그럼 이제 얘랑의 포함 관계를 보라고 시켰잖아. 부분 집합은. 자, 이건 어쩌면 외우셔야 되는 건데 자, 결론적으로 공집합은요. 항상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외우겠습니다. 다시 공집합은요. 어떤 집합이든 부분 집합이 된다는 점. 좀 이해하자면 아무것도 없잖아. 들어갈 수 있는 거. 유령 같은 거니까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라고 어쨌든 이건 상식으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오른쪽 건 제가 지금 안 풀었는데 뭐 어렵지 않겠지. 하나만 더 끝내겠습니다. 예를 들어 56번 문제. 또 역시나 이제 포함 관계를 보란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당연히 원소 나열을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앞서 배운 표현법들을 이용해서 너네가 해석을 해서 포함 관계까지 봐라.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56번까지 풀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A라는 집합에는 자, 누가 들어있다 지우나? X의 제곱이 9인 것들 누구 있지? 3. 자, 3도 있지만 뿔마 3이라고 중3 때 배웁니다. 그치? 그리고 오른쪽엔 대놓고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이거는 대놓고 나와 있는 거죠. 3. 자, 이제 포함 관계를 따져봐라. 그런 문제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는 포함될까요? 이렇게? 그럼 B가 A에 포함된다. 부분 집합이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굳이 말하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퍼펙트한데
답안지를 보니까 답안지이 포함되는 쪽만 썼습니다. 둘 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렵지 않으니까.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특강 숙제를 말씀드리고 잠깐 한 5분 정도 쉴게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저희 5시부터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특강은 1시간으로 짧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와주셔가지고 또 제가 답안지를 여러분 배부했으니까 이 답안지를 채점까지 해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날선 유형은요. 자, 이렇게 들어오세요. 방금 했던 10조까지 풀어오시면 되겠고요. 뒤에 넘겨보시면 만렙이라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교재가. 거기에는 8쪽부터 12쪽까지 해서 47번까지가 오늘 배운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고 계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자, 한 5분 쉬었다고요. 자, 6시 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혹시 저희 친구가 지금 조금 늦게 와서 못 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수업 영상 찍은 거 올려드릴 건데 혹시 뭐 그 영상 보고 한번 풀어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5시까지 와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일단은 혜민이랑 소미도 지금 하고 오신 거죠. 끝나고 바로 5분 쉬세요. 저희가 5분 쉬었다가 시작할 거고 두 친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거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했지만 어쨌든 저희끼리 따로 이거는 이제 뭐 원래는 특강 그걸 받아야 되는데 특강비를 그거는 이제 신청은 공식적으로 다 됐어요? 아 그래? 그러면 사실 내가 말씀을 드릴게. 일단은 두 친구는 사실 내가 좀 생각해보는 게 특강비를 받는 게 좀 그렇긴 해.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근데 이게 또 이제 환불은 민감한 거긴 한데 일단 저는 이제 마음을 어떻게 먹고 왔냐면 그러니까 특강비를 그냥 안 받더라도 그 친구는 왜냐면 일단 공식적으로 이 시간에 온 건 아니니까 저는 지금 찍었잖아. 찍었고 두 친구가 저번에 말하기로 이제 또 관심은 있다고 하니까 이제 교재는 준비를 했고 저번에 말했던 기억나? 저희가 금요일 날 한 30분 일찍 오셔가지고 이거에 관한 질문 같은 건 받을 수가 있거든 그날.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지. 신청은 안 했지만 하고는 싶으신 건가요? 아예 하기 싫은 거면 그냥 그것도 괜찮아요. 뭐 편하게 해서 사실 왜냐면 제가 그건 판단할 게 아니라서 그냥 이번에 쉬는 걸로. 이번에 쉬는 걸로. 하고 싶은데 양심이 찔려서. 특강비를 안 내세요? 됐어요. 자, 그럼 제가 혜린이는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냥 특강비는 환불하는 걸 하겠습니다.